반갑습니다. 짜하. 어제부터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연준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도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서 약보합 수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UBS 주최 금융 컨퍼런스에서 월러 이사가 주가 랠리가 너무 시장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연설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위원들의 매파 성향 연설과 비둘기적 연설에 따른 시장이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다우지수의 상승적인 부분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지금 나스닥이나 S&P보다 크게 상승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수보다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주식시장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좀 더 방어적인 주가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자, 과거에도 우리가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마진폭을 확대를 할 때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상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큰 폭의 마진율을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때 역시 S&P라든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이제 하락을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 다우 지수가 나스닥이나 S&P보다 먼저 마진율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S&P보다 좀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랠리가 이제 슬슬 소멸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다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저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상승적인 부분을 보면은 대략 지금 18.63%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까지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S&P보다 크게 이런 상승을 보였던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다우지수의 아웃퍼폼적인 마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향후에 주가의 어떤 랠리적인 부분이 좀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에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P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CPI보다 선행 지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PPI에 대한 지표를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고물가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CPI와 더불어서 PPI 그리고 PC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표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가에서는 이 PPI가 어느 정도 이제 둔화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증시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둔화적인 모습보다는 지난 발표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PI처럼 둔화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가에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상승을 불러올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슬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4달러에서 15달러 구간을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13.5달러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 숏포지션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구간쯤에서 여러분들이 정 불안하시면은 부분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로 봤을 때 지금 14달러 구간에서 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또 추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정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불안하시면은 부분 익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22.9달러, 거의 23달러 구간에서 이 저항에 막히는 모습이고, 자,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 하락적인 추세로 만나는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반등적인 부분을 보여줘서 22.9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만이 TQ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줄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 하락적인 추세를 타고 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히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TQ가 지금 반도체보다 상승 여력이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의 어떤 하락적인 부분이 계속 TQ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연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제한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이제 PPI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PPI 발표 보면서 또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